당진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숨진 40대 집배원의 분향소가 당진에 마련됐습니다.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홍성문화원의 행정사무감사하며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에 예산과 태안, 청양 등 9개 시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6,750억 원이 투입돼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도내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면 철거 작업에 나섭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집배원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과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당진 우체국 소속 49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19일 오전입니다. 강 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 집배원이 당진에 있는 자택을 찾았는데요. 강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우정노조가 20일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노조는 집배원 사망 원인이 암, 뇌심혈관계 질환, 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많다면서 특히 고인의 사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장시간 중노동,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병력도 없고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과로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씨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과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만 9명에 달합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일 강 씨의 빈소가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당진 우체국에도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정노조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집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에 숨진 강 씨가 담당했던 배달 구역이 겸배가 일상화됐던 곳이라며 이 겸배 근무가 집배원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겸배란 집배 인원의 결혼이 생겼을 때 나머지 집배원이 배달 몫을 나눠 담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조는 인력 증원과 주 5일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요구를 외면할 경우에 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우정노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집배원의 간절한 외침을 계속해서 저버린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전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우정노조 사상 첫 번째 총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집배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홍성문화원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 문병호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문화원은 경조사비와 해외 연수비 등이 지출 부분에서 누락되고 문화강좌 운영 결산 수치가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리 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문화원은 정관조차 등록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홍성문화원 부실 운영에 대해 홍성군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정관 개정을 진행하고 예산 지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 주쯤 홍성문화원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실제 청구는 다음 달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지역균형 발전 사업 대상에 9개 시군을 확정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사업은 충남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 발전이 더딘 지역의 역량 강화와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단계 1기 사업 대상은
1단계 사업자치단체인 예산과 태안, 청양 등 9개 시군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6,759억 원이 투입돼 시군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을 발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주민 지향적 사업, 인근 시군 연계 시너지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도내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면 철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모니터단 활동도 강화됩니다. 모니터단은 교장이나 교감,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공정 과정이 매뉴얼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사업체는 모니터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철거 작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려는 순간 우측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는 도로 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나와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공주의 한 도로 9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인데요. 1차로로 진행하는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나타납니다. 급하게 2차로로 피해보는데요. 원래 2차로를 달리던 차량 역시 충돌을 피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결국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시야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차선 분간이 어렵고 이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때의 반응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비상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예산의 한 도로,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차를 피해 블랙박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데요. 얼마 못 가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트럭은 우회전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였지만 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피하려고 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항상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지키신다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당진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왕성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21시에 따르면 양기림 의원은 제62회 1차 정례회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예방계획 수립과 심리상담, 긴급 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종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 대상 선정 기준과 인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명수 의원은 타 부서와의 기능 중복 또는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일괄 폐지해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등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위원장인 조상현 의원은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용 의원은 공무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이 올해 도민체전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은 선수 수급 어려움과 다른 시군의 용병 선수 영입 등을 원인으로 밝혔지만 군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산군 체육회가 3일 교육체육과 행감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봉현 의원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군체육회로 통합하면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었다며 누군가는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4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군은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 열린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고 군 체육회 사무국 분란과 무성의한 준비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정환진 의원은 사무국 간부 직원이 근무 시간에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성적을 떠나 군 체육회가 어수선한 상태다. 내부 갈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수님이 회장이다. 어떤 조치든 빨리 정리해 운영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체육회 인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명락 과장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이 크고 송구스럽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복합적인 이유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답변한 뒤 군체육회 기구 등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알력 등으로 화합이 저해된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 개선됐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 신화를 이끈 국가대표팀 골키퍼 이광현 선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이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학생 선수 수급 어려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인데요. 김봉현 의원은 이광현 선수가 중앙초 축구부 출신인데 그 축구부가 45년 만에 해체됐다. 어린이 체육 지도자도 몇 개 종목밖에 없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체육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영배 의원도 축구를 잘하는 우리 지역 선수들도 다른 지역에 뺏기고 있다. 학교 체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고 최명락 과장은 유소년 축구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육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내포 수소 충전소 운영을 주말과 심야로 확대합니다. 도는 그동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수소 충전소를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매달 첫 번째 토요일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운영 연장은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올해 이용객의 하루 평균 충전소 이용 횟수는 8.8회로 지난해 4.1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18회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팔봉면 양길리에서 열립니다. 팔봉산 감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된 서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팔봉산 주변 430여 개 농가에서 연간 9,5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감자 캐기 체험과 감자 요리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감자와 마늘, 양파, 한우 등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감자 캐기 신청은 축제 추진위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우선 대형 축산농장 주변에 있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축산 악취 개선반을 운영해 악취 탈취제 살포와 농장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합니다.
내포 신도시의 도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충남 스포츠센터가 문을 엽니다. 충남 스포츠센터는 예산 삽교읍 내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며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체육관, 통합운영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전체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내년 첫 사부터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북경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북경국제관광박람회는 해외 80여 개 국가의 업체와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시는 템플스테이와 한옥체험, 한과 만들기 등을 집중 홍보했으며 앞으로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한 팸투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등이 참여해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목표는 지난해 기준 354명에 달하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교통안전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25일부터 8개 읍면 전역에 여름철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기물을 수거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군은 1년에 2번 하던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올해부터 3차례로 확대 실시해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1일 오후 3시 30분 아상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공동협약 및 포럼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서산문화원에서 열리는 문화가족 소통 한마당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3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1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60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폐회식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21일 오전 9시 예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1일 오전 11시 눌봄 웨딩홀에서 열리는 칠갑산 로타리 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6도, 당진과 태안이 17도, 서산과 홍성, 예산이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5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26도, 예산과 청양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 건조는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외출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이 강합니다.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